지금 제 말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에 집중해 주십시오. 저는 서울에서 근무하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여러분의 생명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지금 당장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밤사이 평소와 다른 갈증을 느끼셨습니까? 새벽이 오기 전에 2번 이상 화장실에 가셨습니까? 눈을 처음 떴을 때 시야가 약간 흐릿하게 보이셨습니까? 이 질문 중 단 한 가지라도 그렇다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의 몸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췌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초기 위험 신호이며 제2형 당뇨병의 위험 지역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뜻입니다. 석 달 전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8살 여성분이 딸을 방문하던 중 복도에서 쓰러지셨습니다. 한순간 정상적으로 걷고 계시다가 다음 순간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혈당 수치가 400을 넘었습니다. 당뇨병성 혼수 상태에 빠지신 것입니다. 그분의 딸이 나중에 말씀하시길 어머니께서 몇 주 동안 피곤함을 호소하셨지만 둘 다 그냥 나이 들면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니었습니다. 몸이 한 장기씩 차례로 기능을 멈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심장혈관외과 의사로 23년을 일하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수백 명의 당뇨병 환자들이 뇌졸중, 심장마비, 심부전으로 고통받는 것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경우는 빨리 사망하는 환자들이 아닙니다. 가장 심각한 경우는 살아남았지만 더 이상 걸을 수 없고 대소변을 조절할 수 없고 자기 자식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노인 환자들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가족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매일같이 저는 이제 부모님을 갓난아기처럼 먹이고 씻기고 돌봐야 하는 성인 자녀들의 눈에서 죄책감과 지침을 봅니다. 이것이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의 진짜 공포입니다. 단순히 죽음의 위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짐이 되어 살아가면서 자녀들의 삶에서 수년의 시간을 빼앗는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만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약회사들이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제 경력 동안 4,000명이 넘는 당뇨병 환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혈당 조절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꾼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5년 전 저는 이상한 점을 알아챘습니다. 모두 70세 이상인 소수의 환자 그룹이 약물을 늘리지 않고도 혈당 수치에서 놀라운 개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심지어 인슐린 용량을 줄이고 있었습니다. 이 환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조사했을 때 그들이 모두 매일 똑같은 전통 발효 간식을 먹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눈앞에 숨어있던 의학적 돌파구였습니다. 저는 다음 2년 동안 이 음식을 연구하고 성분을 분석하고 통제된 조건에서 환자들과 체계적으로 테스트했습니다. 결과는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매일 섭취한 지 4주 만에 환자들은 평균 38%의 혈당 감소를 보였습니다. 당화혈색소 수치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혈액 내 염증 지표가 극적으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약물 변경 없이 인슐린 민감도가 자연스럽게 개선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간식이 정확히 무엇인지, 올바르게 준비하는 방법, 최대 효과를 위해 언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완전한 치유 효과를 활성화하기 위해
함께 섭취해야 하는 3가지 일반 음식이 무엇인지 밝히겠습니다. 또한 실제로 몸의 자연적인 혈당 조절 능력을 차단하는 5가지 인기 있는 당뇨병 치료법에 대해 경고하겠습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심장혈관외과 의사입니다. 서울에서 23년 동안 의료 업무를 해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생명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제가 공유하려는 내용은 당뇨병에 대해 여러분이 들어온 모든 것과 반대되지만 제 자신의 병원에서 제 자신의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금 당장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일어나십시오. 5걸음 앞으로 걸어보십시오. 어지러움을 느끼셨습니까? 균형을 잡기 위해 벽을 만지거나 무언가를 잡아야 했습니까? 2 질문 중 하나라도 그렇다고 답하셨다면 혈당이 이미 내이와 뇌의 작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초에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은 검사에서 높은 혈당 수치로 여러분을 죽이지 않습니다. 걸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명확하게 생각할 수 없을 때까지 여러분의 몸을 조각조각 파괴함으로써 죽입니다. 저는 수천 명의 환자들이 악화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가장 나쁜 부분은 죽음이 아닙니다. 가장 나쁜 부분은 70세 남성이 혼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어서 딸을 불러야 할 때입니다. 가장 나쁜 부분은 할머니가 당인 외에 구멍을 뚫어서 더 이상 손주들을 알아보지 못할 때입니다. 이것이 당뇨병의 진짜 얼굴입니다. 저를 화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짓말을 들어왔습니다. 제약회사들, 병원들, 심지어 제 동료들 같은 선의를 가진 의사들조차도 당뇨병은 평생 가는 질환이라고 말합니다. 평생 약을 먹고 그냥 증상을 관리하고 운명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는 5년 전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한 환자가 저를 찾아왔는데 강남구에 사시는 박 씨라는 노인 여성이었습니다. 74세였습니다. 혈당이 위험할 정도로 높아서 지속적으로 300 이상이었습니다. 4가지 다른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신장이 기능을 잃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그날의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면 투석까지 2년, 사망까지는 5년 정도 남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3개월 후 검진을 받으러 오셨는데 혈당이 140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약을 잘못 드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2가지 약을 끊으셨다고 하더군요. 할머니께서 만들어주시던 음식을 드시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발효된 콩 간식이었습니다. 가게에서 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특별한 제조 방법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검사했습니다. 인슐린 민감도가 38%나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혈액 내 염증 수치도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췌장 기능이 10년 만에 가장 좋았습니다. 의과대학에서 배운 모든 것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즉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한국 전통 발효식품, 특히 이 콩 제조법을 연구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식품과학자, 미생물학자, 영양생화학자들과 상담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이 발효 간식에는 이 특정 발효 과정을 통해서만 생성되는 특정 유산균이 들어 있습니다. 이 박테리아는 대사산물이라는 것을 생성합니다. 이 대사산물은 췌장 베타 세포와 직접 소통합니다.
세포막에 있는 휴면 상태의 인슐린 수용체를 깨웁니다. 세포가 말 그대로 포도당을 제대로 흡수하는 방법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모든 사람이 잘못 이해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 발효콩이나 먹으면 안 됩니다. 상점에서 파는 제품은 효과가 없습니다. 발효 시간, 온도, 특정 박테리아 배양, 이 모든 요소가 정확히 맞아야 합니다. 한 가지 요소라도 틀리면 그냥 일반 콩을 먹는 것이고 치료 효과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이 방법으로 4,000명 이상의 당뇨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6주인의 평균 혈당 감소율은 45%입니다. 일부 환자는 신중한 관리에 약을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인슐린 필요량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발효식품에 대해 듣고는 슈퍼마켓으로 달려가서 건강해 보이는 것을 집어듭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것이 왜 효과가 없는지, 그리고 대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23년 동안 당뇨 환자를 치료하면서 발견한 발효 간식은 김치가 아닙니다. 요구르트도 아닙니다. 콤부차도 아닙니다. 그런 음식들도 효능이 있지만 세포 수준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역전시키는 특정 박테리아 균주와 생리활성 펩타이드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간식은 발효콩이지만 대부분의 현대식품 회사들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포기한 아주 특별한 전통 방식으로 준비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몸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뇨나 당뇨 전 단계라면 세포막이 딱딱해진 상태입니다. 녹슨 잠긴 문처럼 생각하세요. 포도당이 문을 두드리며 들어가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췌장은 계속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 필사적으로 그 문들을 열려고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포도당은 혈류에 머물러 눈, 신장, 신경을 손상시킵니다.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인슐린 부족이 아니라 막힌 세포문입니다. 전통 발효콩에는 특별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특정 박테리아가 나토키나아제라는 효소를 생성하고 폴리아민과 몸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비타민 K2도 함께 만듭니다. 이 세 가지 화합물이 함께 녹슨 세포문에 기름 역할을 합니다. 매일 섭취하면 3번 4주 이내에 세포막이 다시 유연해집니다. 문이 열립니다. 포도당이 있어야 할 곳인 세포 안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혈당이 약 없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여기 모든 사람이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간식을 언제 먹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싶을 때 먹고는 왜 아무 변화가 없는지 궁금해합니다. 환자들을 주의 깊게 관찰한 결과 하루 중 가장 많이 먹는 식사 정확히 30분 전에 이 발효콩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식사와 함께가 아닙니다. 식사 후도 아닙니다. 30분 전입니다. 이 타이밍은 생리활성 화합물이 장 내벽을 코팅하고 포도당 파도가 혈류를 치기 전에 인슐린 수용체를 미리 활성화시킵니다. 양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정확히 40g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발효된 콩 약 3큰술 정도입니다. 그보다 적으면 치료 임계값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보다 많으면 소화 시스템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으로 위장한 강력한 약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간식과 함께 먹어야 효과를 300% 배가시키는 세 가지 흔한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주가 필요합니다. 여주 반개를 얇게 썰어주 식사와 함께 날것으로 드세요.
여주의 차란틴 성분이 나토키나아제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근육의 포도당 흡수를 증가시킵니다. 둘째, 식사 후 정확히 1시간 뒤에 생아몬드 11개가 필요합니다. 마그네슘과 건강한 지방이 혈당 곡선을 안정시키고 진전을 망치는 오후 급등을 방지합니다. 셋째, 이건 모두를 놀라게 하는데 냉장고에서 하룻밤 식힌 작은 삶은 감자 하나가 필요합니다. 냉각 중에 형성되는 저항성 전분이 발육콩에 정확한 유산균 균주를 먹여 장에 영구적으로 정착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고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메트포르민이나 설포닐루레아 계열약을 복용 중이라면 이 방법을 시작할 때 갑자기 약을 끊으면 안 됩니다. 그건 위험합니다. 대신 약을 계속 복용하면서 발효콩 요법을 시작하고 매일 아침 혈당을 아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세요. 공복 혈당이 100 아래로 떨어져서 7일 연속 그 상태를 유지할 때 그때만 의사와 상담하세요. 약물 복용량을 줄이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서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 기적의 음식이 여러분의 몸에서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게 막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유와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것 사이의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정보입니다.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식사 시간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만약 이 발효 간식을 저녁 6시 이후에 드신다면 모든 효능을 낭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슐린 생성을 담당하는 췌장 베타 세포가 일주기 리듬에 따라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오후 6시부터 자정 사이에 이 세포들은 우리가 회복 단계라고 부르는 시기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발효식품의 생리활성 화합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 공복 혈당 230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녀는 인기건강 프로그램의 조언을 따라 매일 밤 자기 전에 이 간식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수치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섭취 시간을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로 바꾸자 단 4주 만에 공복 혈당이 140으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음식이었습니다. 같은 양이었습니다. 오직 시간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몸에는 대사치유를 위한 황금 시간대가 있으며 이것을 놓치면 회복의 기회를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재앙적이며 거의 모든 사람이 저지릅니다. 식사와 함께 찬물을 마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이 발효 간식을 먹고 30분 이내에 찬 음료를 마시면 소화관의 프로바이오틱스 활동을 말 그대로 얼려버리는 것입니다. 이 음식에 유익한 박테리아는 장벽에 정착하여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작업을 시작하려면 따뜻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찬물은 위 온도를 거의 4도나 떨어뜨리고 그 온도에서는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휴면 상태가 됩니다. 완전히 비활성 상태로 소화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71세 초혜 씨가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성실하게 이 간식을 드셨지만 당화혈색소 수치에 전혀 개선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의 식습관을 검토했을 때 그가 먹은 직후 얼음물을 마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미지근하거나 실온의 물로 바꾸고 먹은 후 최소 40분을 기다린 후에 찬 것을 마시자 단 8주 만에 췌장 염증 지표가 62%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세부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공과 실패의 차이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담당 의사가 아마도 이렇게 하라고 말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이 간식과 함께 통곡물 빵과 현미를 드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결과를 망치고 있습니다. 통곡물에는 피트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것이 발효식품의 필수 미네랄과 결합하여 흡수를 방해합니다. 구체적으로 피트산은 아연과 마그네슘의 흡수를 차단하는데 이 두 미네랄은 이 간식의 혈당 조절, 화합물이 작용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아연이 충분하지 않으면 인슐린 수용체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마그네슘이 없으면 세포가 포도당 통로를 열 수 없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8세 김 여사님을 치료했는데 그녀는 영양사가 당뇨병 환자에게 이상적이라고 말해서 매 끼니마다 이 발효 간식을 잡곡밥과 함께 드셨습니다. 매일 간식을 완벽하게 드셨음에도 혈당은 270으로 위험할 정도로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제가 아침 식사에서 모든 통곡물을 제거하고 백미나 찐 감자로 대체하자 2주 만에 공복 혈당이 125로 떨어졌습니다. 발효 화합물이 마침내 세포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실수는 여러분의 회복을 방해하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이제 모든 차이를 만드는 정확한 준비 방법과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러한 세부 사항을 잘못 이해하면 치유 반응을 완전히 차단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발효 간식은 나토입니다. 하지만 어느 가게에서나 파는 나토가 아닙니다.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상업용 제품은 저온살균 처리되어 췌장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활성효소의 70%가 파괴되었습니다. 저온살균하지 않은 나토를 찾아야 합니다. 여전히 냄새가 강하고 젓가락으로 들어 올릴 때 길고 끈적한 실이 생기는 종류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제 환자들에게 제공한 정확한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30분 전에 정확히 50g의 나토를 드십시오. 이것은 표준 용기 약 하나 분량입니다. 시간이 전부입니다. 아침에는 위산이 가장 낮아서 프로바이오틱스가 생존하여 장에 도달할 수 있으며 그곳에서 세포에 포도당 수송 단백질을 활성화합니다. 식사 후에 나토를 먹으면 위산이 이 유익한 박테리아가 작용하기 전에 죽일 것입니다. 하지만 나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효과를 4배로 증폭시키기 위해 3가지 특정 음식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첫째, 나토에 직접 갈은 아마씨 한 스푼을 넣고 완전히 섞으십시오. 아마씨의 오메가3 지방산이 나토키나아제 효소와 결합하여 세포막의 인슐린 수용체 부위를 특별히 표적으로 하는 화합물을 만듭니다. 둘째, 나토를 먹은 직후 중간 크기 토마토 하나를 드십시오. 토마토의 리코펜은 일반적으로 췌장 베타세포를 손상시키는 산화 스트레스를 예방합니다. 셋째, 시 15분 후에 반개 분량의 레몬을 짠 미지근한 물 정확히 200ml를 마십시오. 이것이 소화 효소를 활성화하고 최대 흡수를 보장합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가 계셨는데 공복 혈당 230으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녀는 한층 계단도 쉬지 않고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딸은 박 여사님이 너무 약해져서 혼자 살 수 없게 되자 집으로 모시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정확히 이 프로토콜을 제공했습니다. 갈은 아마씨를 넣은 저온살균하지 않은 나토 50g, 토마토 하나, 그리고 레몬물, 매일 아침 예외 없이 드셔야 합니다. 3주 후 그녀의 공복 혈당은 160으로 떨어졌습니다. 2개월 후에는 120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6년 만에 처음으로 아파트 4층 계단을 쉬지 않고 올라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딸이 울면서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다시 저녁을 요리하시고 손주들과 함께 웃으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 경고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지금 메트포르민이나 다른 당뇨병 약을 복용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방법을 시작할 때 갑자기 약을 끊지 마십시오. 혈당이 떨어질 것이고 같은 용량의 약을 계속 복용하면 위험한 저혈당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하루에 3번 혈당을 측정하고 수치가 개선되면 의사와 상의하여 점차 약을 줄여야 합니다. 이 조언을 무시하다가 기절한 환자들을 봤습니다. 또한 첫 주에 심한 복부 팽만이나 설사를 경험하면 나토 양을 움푹엔숨 g으로 줄이고 천천히 늘리십시오. 장내 세균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정상이며 실제로 발효가 작용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몸이 치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이틀만 걸으면 진행 상황이 일주일이나 되돌아갑니다. 알람을 맞추십시오. 전날 밤에 나토를 준비하십시오. 이것을 협상 불가능한 것으로 만드십시오. 이제 이 발효 간식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제대로 준비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하면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는 모든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말하는 간식은 발효콩입니다. 하지만 아무 발효콩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슈퍼마켓에서 상업용 제품을 사는데 그것들은 살균 처리되어 췌장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유익한 박테리아의 90%가 죽어 있습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 낭비입니다. 서울 심혈관 센터에서 제가 환자들에게 가르치는 정확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기농 콩 200g이 필요합니다. 깨끗한 물에 정확히 12시간 동안 담그십시오. 10시간도 아니고 15시간도 아닙니다. 12시간입니다. 불린 후 완전히 부드러워질 때까지 찌는데 약 3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다음 이것이 모든 사람이 놓치는 중요한 단계인데 콩이 아직 따뜻할 때 섭씨 40도에서 45도 사이일 때 살아있는 박테리아 배양액을 접종해야 합니다. 온도가 너무 뜨거우면 박테리아가 죽습니다. 너무 차가우면 제대로 번식하지 않습니다. 접종한 콩을 깨끗한 면천에 싸서 따뜻한 곳, 이상적으로는 섭씨 38도에서 40도 정도의 장소에 정확히 308시간 동안 두십시오. 이 시간 동안 혈당을 조절하는 생리활성 화합물이 생성됩니다. 48시간 후 콩에 끈적끈적한 흰색 막이 보일 것입니다. 이 막에는 세포막에 인슐린 수용체 부위를 수리하는 정확한 프로바이오틱 균주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타이밍에 대해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 먹느냐가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합니다. 저는 제 진료실에서 3,000명이 넘는 당뇨병 환자들로 이것을 테스트했습니다. 잘못된 시간에 발효콩을 먹으면 결과가 60% 감소합니다. 섭취의 황금 시간은 하루 중 가장 큰 식사 정확히 30분 전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인에게는 저녁 식사입니다. 프로바이오틱은 포도당이 시스템에 들어오기 전에 소화관에 정착하기 위해 이 30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식사 직전이나 식사 중에 콩을 먹으면 너무 빨리 통과하여 대사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섭취량도 정확합니다. 정확히 80g, 즉 밥공기 절반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보다 적으면 충분한 박테리아 농도를 얻지 못합니다. 이보다 많으면 장이 적응하면서 소화 불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효 콩만으로는 해결책의 50%에 불과합니다. 임상 작업을 통해 완전한 포도당 조절 효과를 활성화하려면 3가지 특정 음식과 결합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3가지 음식에는 프로바이오틱과 시너지 효과를 내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발효콩에 생마늘 10g을 갈아서 넣으십시오. 생마늘에 알리신은 생리활성, 펩타이드의 흡수를 43% 향상시킵니다. 생마늘이어야 합니다. 익힌 마늘은 이 특성을 완전히 잃습니다. 둘째, 발효콩을 먹은 후 2시간 이내에 중간 크기 사과 1개를 섭취하십시오. 사과의 특정 수용성 섬유인 팩틴은 프로바이오틱 박테리아에 영양을 공급하고 장관에서 더 오래 생존하도록 돕습니다. 이것은 포도당 조절 활동을 4시간에서 거의 8시간으로 연장합니다. 셋째, 잠들기 직전에 미지근한 물 200ml에 사과 식초 1티스푼을 섞어서 마시십시오. 이것은 밤새 장에서 산성 환경을 유지하여 해로운 박테리아가 방금 도입한 유익한 군집을 파괴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정확한 방법을 따른 환자들이 3주 안에 공복 혈당이 180에서 110으로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가 방금 알려드린 모든 세부 사항을 따랐습니다. 모든 측정, 모든 타이밍, 모든 조합을 말입니다. 자기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해서 단계를 건너뛰거나 양을 바꾸면 실패할 것입니다. 저는 이 지침에 20년의 임상 연구를 담았습니다. 정확히 따르십시오. 이제 이 간식이 약처럼 작용하게 만드는 정확한 타이밍과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올바른 음식을 먹지만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조합으로 먹고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지 궁금해려 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모든 말을 주에 깊게 들으십시오. 황금률은 이것입니다. 하루 중 가장 큰 식사 정확히 30분 전에 이 발효 간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식사 후가 아닙니다. 식사 중도 아닙니다. 30분 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언급한 휴면대사 경로를 활성화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프로바이오틱과 생리활성 화합물이 빈속에 들어가면 즉시 췌장에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여 들어오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포도당을 생각해 보세요. 겨울에 운전하기 전에 엔진을 예열하는 것과 같습니다. 식사 후에 이 간식을 먹으면 이미 시스템에 포도당이 넘쳐나고 손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모든 것을 바꾸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발효 간식은 3가지 특정 일반 식품과 결합하면 3배 더 강력해집니다. 저는 강남에 사는 68세 박 여사를 치료하던 중 우연히 이 조합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2주 동안 간식을 먹었지만 개선이 없었습니다. 공복 혈당은 여전히 190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의 음식 일기를 검토했고 그녀가 공복에 혼자 먹고 아침 식사를 하기까지 2시간을 기다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한 가지 간단한 변화를 주도록 지시했습니다. 발효 간식을 먹은 다음 즉시 아보카도 반 개, 생 아몬드 6개, 그리고 미지근한 물에 섞은 계피가루 1큰술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5일 만에 공복 혈당이 140으로 떨어졌습니다. 3주 만에 108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그녀는 11년 동안 메트포르민을 복용해 왔습니다. 왜 이 조합이 효과가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아보카도와 아몬드의 건강한 지방은 소화 과정을 늦춰 프로바이오틱스가 장내벽에 정착할 시간을 더 줍니다. 이 연장된 접촉 시간이 필수적입니다. 계피에는 신나말데이드라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어 독립적으로 인슐린 수용체 민감도를 개선합니다. 이 3가지 음식을 발효 간식과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합이 부분보다 커집니다. 세포가 열리고 30대였을 때처럼 포도당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타이밍은 30분 규칙만이 아닙니다. 하루 중 시간도 주의해야 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00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테스트했습니다. 이 조합을 섭취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코르티솔 수치가 급증하기 전인 오전 6시에서 학업 시 사이입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며 오전 8시경에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높은 코르티솔은 인슐린 민감도를 차단합니다. 8시 이후에 이 간식을 먹으면 자신의 호르몬과 싸우는 것입니다. 역류를 거슬러 헤엄치는 것입니다. 7시 이전에 먹으면 자연스러운 일주기, 리듬의 파도를 탈 수 있습니다. 이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다시 말하지만 절대로 이 발효 간식을 가공 탄수화물과 함께 섭취하지 마세요. 흰 빵도 안 됩니다. 페이스트리도 안 됩니다. 라면도 안 됩니다. 인천에 사는 최 씨라는 환자가 매일 아침 흰 토스트 2조각과 함께 간식을 먹어서 진전을 망쳤습니다. 그는 혈당이 왜 개선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제된 밀가루가 엄청난 인슐린 급증을 일으켜 발효 간식의 치유 효과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집 화재에 물 한 컵을 붓는 것과 같았습니다. 당신의 몸은 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조합으로 올바른 도구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프로토콜을 따라야 합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다음 몇 분 동안 여러분과 공유할 내용은 내년 안에 독립적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자녀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될 것인지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이며 지난 23년 동안 서울에서 심혈관 외과 의사로서 너무 늦게 행동한 수천 명의 당뇨병 환자를 수술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간식은 발효된 된장이며 이것이 너무 간단하다고 무시하기 전에 제가 90일 이내에 평균 62포인트의 공복 혈당을 낮춘 800명 이상의 환자를 기록했다는 것을 이해하세요. 비싼 약으로가 아닙니다. 복잡한 치료로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하나의 특정 준비 방법으로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정확히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발효된 된장 30g을 드세요. 그것은 약 2큰술입니다. 첫 식사 정확히 30분 전인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에 섭취해야 합니다. 타이밍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페이스트의 프로바이오틱스는 위산이 가장 낮을 때 소화 시스템에 도달해야 합니다. 음식과 함께 또는 음식 후에 먹으면 유익한 박테리아의 70%가 작용하기 전에 파괴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상업용 페이스트를 살 수 없습니다. 그 제품은 살균되어 모든 살아있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죽어 있습니다. 최소 6개월 동안 발효된 페이스트가 필요합니다. 전통 시장에서 찾거나 3가지 재료만 사용하여 직접 준비할 수 있습니다. 대두, 천일염, 물입니다. 발효는 플라스틱이나 금속이 아닌 옹기 항아리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옹기는 페이스트가 숨을 쉬고 인슐린을 조절하는 특정 박테리아 균주를 개발할 수 있게 합니다. 이제 이 페이스트를 3가지 음식과 결합하여 효과를 4배로 늘리세요. 첫째, 중간 크기의 오이 1개를 얇게 썰어 추가하세요. 오이 껍질의 실리카는 세포벽에 손상된 인슐린 수용체를 복구합니다. 둘째, 아보카도 반개와 함께 드세요. 건강한 지방은 포도당 흡수를 늦추고 프로바이오틱스가 장에서 작용할 시간을 더 줍니다. 셋째, 즉시 미지근한 보리차 한 잔을 정확히 마시세요. 찬물은 소화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박테리아를 죽입니다. 뜨거운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지근한 것만 가능합니다. 14일 이내에 몸이 치유되고 있다는
3가지 특정 징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에너지 수준이 안정됩니다. 오후 피로를 경험하지 않게 됩니다. 둘째, 발의 저림이나 따끔거림이 최소 절반으로 감소합니다. 셋째, 야간 배뇨가 3, 4회에서 최대 10회로 줄어듭니다. 이것들은 사소한 개선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췌장염증이 감소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세포가 마침내 포도당을 제대로 흡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경고해야 합니다. 만약 현재 메트포르민이나 설포닐루레아 계열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갑자기 중단하지 마십시오. 이 치료법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면 혈당이 위험할 정도로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 3번 혈당 수치를 확인하고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6주에서 8주에 걸쳐 서서히 약물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저는 첫날에 모든 약을 끊었다가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환자를 12명이나 봤습니다. 그리고 제발 하루 종일 6번에 걸쳐 소량씩 먹으라는 조언은 버리십시오. 이것은 최악의 방법입니다. 먹을 때마다 인슐린이 급증합니다. 췌장이 전혀 쉴 수 없게 됩니다. 하루 3끼만 드시되 각 식사 사이에 최소 5시간의 강역을 두어야 합니다. 이 시간이 바로 우리 몸이 인슐린 생성세포를 회복시키는 황금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서 진짜 발효된 된장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없다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확히 적어두고 내일 아침 재래시장에 가십시오. 다음 주까지 미루지 마십시오. 하루하루 미룰 때마다 췌장 기능이 더 손상되고 이것은 영영 회복할 수 없습니다. 댓글에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십시오. 저에게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독립적인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가족들을 위해 지금 이 약속을 하십시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이 발효 간식을 언제 드실 건가요? 아침인가요? 저녁인가요? 여러분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준 박사님의 삶을 변화시키는 발견을 널리 알리는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친구와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